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6일입니다. 2019년 2월 6일 방금 한 10분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이 끝났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미국 국회의사당의 하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여자 의장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면서도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연출이 잘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트윗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아주 상스러운 말을 해서 이미지가 좀 나빴는데 이번 연설로 해서 대통령다운 이미지를 잠시나마 미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심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연설에서는 항상 미국의 자부심 그리고 미국의 국가이익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군데군데 그 영웅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1969년 50년 전에 달에 처음 상륙했던 조종사를 소개하기도 하고 1944년 6월 노르만디에 상륙했던 군인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 미국 군인들이 해방시킨 유대인 수용소에 있었던 생존자 유대인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 수용소를 해방한 미국 군인을 소개하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이 연설 군데군데에 적재적소의 영웅들을 미국의 영웅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박수 특히 스탠딩 오베이션이라고 그랬죠. 기립박수가 많았습니다. 물론 공화당이 서서 기립박수를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은 앉아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합참 의장 등 미국 군 수뇌부가 정복을 입고 참여했는데 이분들은 기립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립박수를 하면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다만 미국 군인들이 영웅으로 소개될 때는 이분들도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궁금했던 이 김정은과의 회담은 2월 27일에서 28일 사이에 베트남에서 열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내가 취임했을 때는 전쟁 일보 직전에 갔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핵실험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해를 송환받았다. 그리고 인질을 데리고 왔다. 이런 통상적인 자랑을 하고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사회주의를 하다가 망쳤다. 사회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사회주의를 하다가 망쳤다. 그리고 미국은 결코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나라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 민주당 일각의 사회주의적 정책을 펴려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이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분은 첫 시작을 이 연두교서 연설의 시작을 미국 제일주의, 미국 국가이익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 과거의 역사적 사건의 감동 이런 것을 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넘어가느냐. 경제 성적이 좋다. 최고다. 경제 성장 실업률 모든 점에서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수출국이 되었다. 에너지 수입국이 아니라 이제는 에너지 수출국이 되었다 하는 이 자기 자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미국 경제가 지금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한 반세기 만에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만 하는 이 언론과는 다른 미국이 거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미국 사람들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가장 강조한 것은 이 멕시코 국경지대, 미국의 남북 국경지대에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기 위한 장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위성을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결코 합법적인 이민자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고 불법 이민자가 들어와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면서 그 불법 이민자로부터 살인사건을 당한 그 집안 유가족까지 또 데리고 와가지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이민자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불법 이민자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마약이 확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미국인의 안전을 우선하는 대통령이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아주 역점을 두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설하는 패턴이 미국 국민들이 안전하고 미국 국민들이 부자가 되고 미국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방향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득표 활동을 하는 선거운동 같았습니다. 그러나 격조 있는 선거운동이죠. 선거운동 연설. 그러니까 이 라이발인 펠로시 하원 의장도 자주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고 해서 아주 모양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역 적자 해소, 특히 중국에 대한 이 관세를 매기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자랑을 하면서 나프타, 북미 이 자유무역협정을 반드시 폐기하고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메이드 인 USA가 이 정말 위대한 이름인데 메이드 인 USA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 자기가 쓴 감세정책 그리고 규제 완화, 이걸 강조했습니다. 감세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갔던 미국 회사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완전히 반대 정책을 펴서 성공하고 있다. 감세 규제 완화. 한국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또 낭비적 복지를 하고 하는 것과 극명하게 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미국 사람들이 피부에 느끼는 약값을 내려야 된다. 약값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에이즈를 10년 내로 퇴치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겠다. 그리고 어린이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그 그레이스라는 10살 된 어린이 뇌암, 브레인 캔서, 뇌암을 앓았던 그렇다고 치유가 된 그레이스라는 10살짜리 소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역시 정치인들은 득표 활동을 신경 쓰다가 보니까 국민들이 무엇에 가장 민감하고 아쉬워하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찌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 문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돈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국방비를 미국이 7,160억 달러나 연간 쓰고 있는데 나토가 그동안에 제대로 부담을 안 했다. 그러나 자신이 들어와서 나토가 이제는 1,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국방비를 내도록 약속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중거리 핵미사일 조약을 러시아와 미국이 1987년에 맺었는데 그동안에 러시아가 계속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을 파기하도록 자기가 지시를 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는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IS 격퇴는 자기의 공이다. 자기가 취임했을 때는 수십만 평방킬로미터가 IS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경멸시켰다. 그러면서 끝없는 전쟁을 하는 나라는, 위대한 나라는 끝없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정치적 해결을 봐야 된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중동에 그동안에 미국이 7조 달러를 쏟다. 7조 달러를 쓰고 수천 명이 죽었다. 이제는 끝없는 전쟁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위대한 나라는 끝없는 전쟁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수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것은 민주당은 아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탈레반과 협상을 해가지고 미군을 빼버리면은 탈레반 천지로 돌아가고 그동안에 7조 달러 쓰면서 또 수천 명이 죽으면서 마련하려고 했던 아프가니스탄의 안정된 정부가 무너지고 만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는 유대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유대인을 배려한, 이스라엘을 배려한 연설을 상당 부분 했습니다. 왜 자기가 대사관을 텔라비브에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느냐. 그러면서 아우슈비츠 같은 유대인 수용소에서 고생을 하다가 생존해 나온 사람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 수용소를 해방한 미군을 소개하고 해서 마치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클로징 리막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클로징 리막스에서 오로지 미국 사람들이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단결을 호소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God bless America, 신이 미국을 축복해 주소서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번 연설을 주목한 것은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연설이 하원에서 이루어지니까 트럼프로서는 적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하원을 정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역시 미국 대통령이 국가 이익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가치를 앞세우면서 아주 도덕적 연설을 했습니다. 도덕성이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한 정책이나 행태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약간 리얼리티, 텔레비전의 리얼리티 쇼와 같은 연설이었죠. 연설 따로, 정책은 따로, 행동은 따로. 뭐 이게 정치인의 속성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의 연두 교수는 아마 미국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호평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필 왜 2월 27일, 28일에 김정은을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월남에서 만나느냐. 월남 전쟁에서 미국이 졌는데 거기서 만나느냐. 그게 한반도가 월남의 재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월 1일 혹시 김정은이가 월남에서 바로 한국으로 서울로 와가지고 아주 위장 평화쇼를 펼쳐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체제를, 노선을 바꾸려는 그런
작당에 트럼프가 들러리 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